네, 안녕하십니까. 2교시, 저번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이제 독성학의 역사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가 이제, 2주,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온라인 강의로 일단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다음 주까지만 온라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4월 첫째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여러분들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일단 이제 바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그 중독증, 이게 제가 다시 네, 여기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제 중독, 톡시코시스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있죠. 생물계에서 독성물질의 효력을 나타내는 용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유의할 점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과목, 어떤 학문 이런 걸 배울 때 있어서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데,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독성학을 듣고 있으니까 이 독성학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중독하면은 이제 중독은 어떤 동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좀 학문적으로 정의가 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중독에 대한 이제 정의 부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고, 다른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어떤 그 개념을 갖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독작용이 일어나는 뭐 경우죠. 그래서 이제 생체가 광범위하고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경우, 생체 이물에, 그럴 경우에 이제 중독이 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물과 산소에 대한 과다한 노출의 경우도 이제 좋은 필수 불가결한 이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과다하게 또 이제 너무 심하게 노출되었을 때는 이제 독 물질, 이제 생체 이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독성학적인 특별한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독성 반응의 종류를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또 반응에 이제 어떤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지, 노출된 동물은 뭐냐, 노출 경로는 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실습 시간에 이 노출 악업성 독성 실습을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실습하려고 계획 중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노출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노출 경로가 이렇게 더 특별하게 다양한 거는 이제 양리학적인 양리학적인 입장에서는 경로가 좀 제한돼 있죠. 그 약효를 최대한도로 유발시키기 위한 경로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 이 독성학적인 입장에서는 노출은 어떤 경로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 노출이 되는 거라 경로가 훨씬 이제 또 예상치 못한 경로로 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양리학적 개념에서의 노출 경로보다는 독성학적 입장에서의 노출 경로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노출 강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출 기간, 개인의 특성, 종성, 연령, 질병 상태, 영양 상태, 동물과 관련된 이제 노출 수준 등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이 독성 반응의 차이가 이러한 반응의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출의 이제 단기간 경우,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반응이 즉시 또는 만성적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독성 반응에 관련된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이제 좀 해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이적으로 여기 이제 일반적인 질환과 구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독성학적인 이제 독성 반응의 특이성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제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1, 2, 3 이렇게 표시해놓은 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이제 4번을 좀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이제 좀 상식적으로 잘 생각이 나지, 뭐 일반적인 질환과 구별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의를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주목해서 보라고 설명을 해놨고, 여기까지 이제 그 독성학에 대한 어떤 좀 요 역사 부분에서 독성학에 대한 좀 요 이상한 문자 메시지 온 게 좀 이쪽 화면에 잠깐 나타났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동영상 강의를 이제 이렇게 방에서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떠서 여러분들한테 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되게 돼서 좀 죄송한데 이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제 이 부분까지는 이제 개념 부분, 뭐 어떻게 보면 독성학의 인트로덕션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더 봤고요. 이제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이 시대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독성학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고대 독성학에서 이제 동물독과 식물 축축물 사냥, 요거를 사냥, 전쟁, 암살 등 목적으로 쓴 역사 기록이 있다. 가장 오래된 그 문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파피루스 기원전 1500년경에 독당근, 초, 아편, 납, 구리, 안티모니아 같은 금속들을 포함한 동물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된 이제 독에 관련된 이 문헌 기록이 이제 그 에버스 파피루스다. 그래서 이제 그 파피루스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는 이제 유명한 의학 문서고, 이제 최대의 의학 문서, 고대 기록 중에서 877의 처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의학 문서니까 또 여기에는 사용한 약재로 동물, 식물, 광물, 옥수수 매우 풍부한. 그래서 현대 의학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대 의학을 근거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서 이제 의학이 발전이 되게 됐고, 이러한 의학서의 이제 기록 중에 여기에 이제 이제 독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됐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이제 독성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독작용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해독을 시켜야 되는지라든지 이런 의학적인 이제 그 치료적인 목적에서 이제 동물들에 대한 소개가 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잘 아다시피 이제 주로 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영화 뭐그 미이라 뭐 이집트 관련된 고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제 영화들에 보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런 문서의 내용, 이게 이제 파피루스 문서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욥기에 이제 성경 뭐 교회 다니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그잘 익숙할 텐데 이제 욥기라는 성경의 파트가 있고 그 파트에 이제 기원전 1400년경에 독화살 이제 뭐 서로 전쟁에 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상에서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과 주변 이제 그 부족들 민족들과 다양한 굉장히 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전투 중에 이제 독화살을 사용한 그런 경우가 기록이 돼 있다. 이게 이제 기원전 1400년경이고 구체적으로 욥기 6장 4절 이렇게까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히포크라테스 기원전 400년경으로 올라가서 수많은 동물과 치료 생물의 생물의 이용성에 관한 임상학적 원리를 기록합니다.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고 이 히포크라테스 이후로 이 테오프라투스 이제 그 독성학에 대한 동물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점점 더 이제 좀 체계화되죠. 뒤로 갈수록. 그래서 테오프라투스 같은 경우는 유독성 식물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그런 문헌이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스코이데스 같은 경우는 최초로 동물 기원에 따라 동물독, 식물독, 광물독 이렇게 분류를 파피루스에서 했던 거를 근간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제 지필을 저서를 남겨놨다는 얘기. 그러고 나서 이제 중세기로 들어서서 이제 마이모니데스 같은 경우는 곤충, 뱀, 광견의 중독과 치료 일에 대한 저수를 남겼고 또 이제 뭐 우유, 버터, 크림 등의 물질 내 장내 흡수를 버터나 크림 이런 것들이 물질의 장내 흡수를 지연시킨다. 그래서 생체의 유용률에 대한 그런 내용도 기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체계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세기를 넘어서서 이제 르네상스 초기로 이제 그 캐서린 디 메디시라는 이런 분은 독성 음료를 이제 시험하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냥 이제 어떤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독성 물질들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서 독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개나 이제 그 독작용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 그 독성 시험을 하게 되는 르네상스 초기에 시험을 하게 되는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게 뭐 작용 개시, 역가, 그 다음에 특이성 작용 부위, 임상 소견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되었다. 점점 발전했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셀수스 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죠. 양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 독성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 파라셀수스가 양리학에서 마찬가지지만 현재 요 부분에 이제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고등교육을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양리 독성학적인 입장에서 파라셀수스 같은 분은 그냥 좀 잘 기억을 해놓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독성학적인 입장에서 현재 독성학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혁명적인 견해들을 발전시켰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독성학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 독성학으로 이렇게 그 정립이 되게 되는 그런 발전의 역사 속에서의 발전의 이제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양력 시간에 이제 충분히 소개를 받았겠지만 독성학에서도 우리 파라셀수스 선생님은 이렇게 굉장히 그 주목 한번은 기억을 해 놔야 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중요한 업적을 이제 그 설명을 해놨죠.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어떤 혁명적인 견해를 이제 그 도입을 하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분이냐, 그분이 한 일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주요 화학적 성분의 도곡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을 했다라는 거죠. 동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독성 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all substances are poisons. There is none which is not poison. The right dose differentiate the poison from a remedy.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물질은 독이고 독이 아닌 물질은 없다. 올바른 용량만이 독과 약을 구별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제 파라셀수스라는 분이 왜 이제 어떤 현재 독성학 분야의 기본을 틀을 잡아놓으신 분이냐, 또 양약적으로도 그렇고 약과 이제 양력 독성학 쪽에서 바로 이런 개념을 이제 만들어내신 그 평생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개념, 이런 그분이 생각한 거를 발견하고 연구한 거를 요 한마디로 압축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그 양미독성학적 쪽에서의 엄청난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현대 에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더 그 발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 속에서는 뭐 이렇게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한 거를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의 개념, 이 숫자 이제 뭐 제가 이제 숫자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숫자의 개념이 1개, 2개, 3개, 4개, 5, 6, 8, 9개, 10개, 11개 이런 개념은 이제 쉽게 정립이 됐는데, 0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가 그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표를 0으로, 동그라미 0으로 표현하는 그 개념이 수학의 역사 발전 속에 있어서 정립이 되게 됨으로써 이 수학의 발전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0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던 것을 패러다임의 변화,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제 그 수많은 나 혼자만의 연구, 어떤 뭐 발견, 발명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연구한 것도 있고 그 내가 연구한 거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함께 또 그 시대,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연구 결과를 얻어진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딱 캐치를 해서 이제 그 요약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다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게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정말로 저도 이제 연구를 뭐 나름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저는 이제 그 능력이 좀 부족해서 주로 이제 그런 훨씬 더 이제 능력이 뛰어나신 훌륭하신 지금 현대 우리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굵직굵직한 일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분들의 업적과 그분들의 이제 연구 그분들의 이제 어떤 이제 발표한 내용들 이런 거를 보고 감탄을 하고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이제 더 분발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점점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좀 힘도 딸리고 야 정말 저분들은 나이 70, 80이 돼서도 저렇게 그때까지도 연구에 대한 열정 그 삶에 대한 그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구나 라면서 감탄을 주로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두 줄이잖아요. 세 줄? 뭐 요거 뭐든 빼고 5를 갖다 치면 딱 두 줄이죠. 그것도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줄, 두 줄이 아니라 그냥 요 반으로 나누어서 두 줄. 이렇게 두 줄의 단어로 한글로 하면 더 짧아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런 개념을 그냥 정말 획기적인 그런 개념인데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도 아니고 한 줄이죠. 어떻게 보면 그 한 줄로 이렇게 딱 그 개념을 정립을 딱 해냈다는 거는 정말 같은 분야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굉장히 오래전 분임에도 불구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획기적인 그런 업적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분이 되려고 이런 그 업적을 좀 남겨보려고 이제 굉장히 많이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소 국내 커다란 실험실에 가서 연구원도 하고 또 이제 미국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혼자 개천에서 이제 용이 날 줄 알았는데 개천에서 용까지는 안 된 거 같고 개천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그 수준 지금 단계를 보면 개천을 약간 벗어난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열심히 이제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 이제 수의 독성학 실습 인트로덕션 부분에 이제 우리 실험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실험실 그런 소개에서 이제 이런 저런 내용을 또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아직 시간은 남아 있으니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든 작든 나름 이제 의미 있는 일을 연구를 해서 또 이 우리의 인류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이제 예상된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나 혼자서 큰 어떤 성을 결과물을 쌓겠다, 만들어내겠다 이런 그 노력보다는 그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배웠던 거 또 아는 거 이런 거를 내가 내 삶을 마치기 전까지는 그것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내가 욕심하는 만큼 가기는 어려우니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 연구에 대한 흥미와 또 의미를 같이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후배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열심히 여기 요 정도밖에까지는 못 달려왔지만 그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래도 쌓아온 또 배워온 그런 내용들을 그 어떻게 보면 마라톤 계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계주를 뛴다라고 하면은 내가 달려왔고 그 다음 주자한테 이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옛날 젊었을 때는 좀 그거는 비겁한 거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삶이라는 게 이제 생사가 있는 거니까 이제 저는 점점 더 이제 그 계주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자한테 당연히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런 노력 없이 하면은 또 그 뒷세대들은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올바르지가 않고 이제 그 같이 공감 연구라든지 삶의 형태에 있어서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그 뒷세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든지 간에 이제 그 제가 아는 것, 제가 이제 넘겨줘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넘겨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다 같이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게 되지만 좀 관심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그 진로의 문제겠죠. 그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의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연구실로 방문을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저녁 시간에 치맥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죠. 이제 Q&A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맨날 뻔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면 좋겠죠. 질문해주면 제가 알고 있는 얘기 해주고 좋은 얘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통해서만 이 대학이라는 사회가 수업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수업은 이제 지식의 전달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수업 말고 이제 그 여러분들은 어느 방 교수님이나 가서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특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수님이든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면, 물론 이제 뭐 교수님하고 시간을 잘 맞춰야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런 수업 플러스 지식의 전달 플러스 또 그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쉐어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배물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전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정말 잘 이어받아서 정말 잘해서 그런 이 파라셀수스 같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또 못했다고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 삶이라는 거고, 어떤 이제 과학의 발전이다, 학문의 발전이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잘난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이제 큰 업적을 남겨놓는 그런 일을 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소명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 그 어떤 대물림을 해서 이 어떤 탑이 혼자서 이제 큰 탑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공든탑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다 보면은 이제 큰 탑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제가 눈을 감기 전에 우리 후배들 중에 이제 그런 큰 연구 업적을 남긴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도 하나의 영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업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같이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약간 수업에서 이제 동떨어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끔 제가 이제 요 역사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수업 진도에는 사실 좀 도움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을 좀 더 이제 이해를 더 내가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영화 중에 좀 오래된 뭐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이제 책이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 넷플릭스에 보면 넷플릭스 접속이 가능한 분들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제가 한 얘기가 와 유사한 내용이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여러분들 때는 한번 봤으면 하는, 이제 요즘 막 그 어벤져스 막 부시고 이런 막 판타지 SF 이런 게 막 판을 치는데 그런 것도 또 볼 때가 이제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잔잔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영화기도 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데드 보이 소사이티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한 번씩 꼭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보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치맥 한번 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의논해보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자. 좋습니다. 우리는 라이브 얼라이브 포이 서사이티를 만들어도 좋죠.